자, 이번에는 MMPI 검사 가도록 할게요. 저 뒤에 객관적 검사라고 붙어져 있죠? 제가 목차를 보시면 객관적 검사, 투사적 검사 붙여놨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청소년 상담사 3급은 학점은행제 공부하시고 온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배려 차원에서 뒤에를 다 붙여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며칠 뒤에는 아니고 몇 챕터 뒤에 할 PAI 검사는 영어로 PAI라고 되어 있는데 걔는 객관적 검사인데, 만약에 BGT 검사는 똑같이 영어로 BGT라고 되어 있는데 걔는 투사적 검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항상 매년마다 한 문제씩 나오는 게 다음 중 객관적 검사가 아닌 것을 고르라 해놓고서는 BGT가 들어가 있고, 그렇죠? 다음 중 투사적 검사가 아닌 것을 고르라 해놓고서는 PAI 검사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항상 그렇게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목차에 객관적 검사는 객관적 검사 뒤에 붙여놨고요. 투사적 검사는 투사적 검사 붙여놨습니다. 약간 심리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목차 보시면서 자꾸 눈에 익히시면 매년 한 문제씩 나오는 객관적 검사를 고르라, 투사적 검사 고르라 라는 문제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MMPI. 웩슬러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적장애 아동과 보통 아동을 선별하기 위해서 아동용으로 먼저 만들어졌지만, MMPI 검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지금은 성격 검사인데 이거 원래 정신질환을 찾아내는 검사였죠. 그래서 어른들의 정신질환을 찾아내기 위한 검사로 어른들용으로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웩슬러에서 웨이즈에서 WAIS에서 A는 어덜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는 A가 라는 청소년의 adolescent라는 단어에서 A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MMPI에서는 A가 붙은 게 청소년용이라는 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MMPI에 원래 1이 있었는데 1은 너무 처음에 백인들 대상으로, 중산층을 대상으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백인들한테만 딱 맞는 검사다 해가지고 2 버전으로 다시 버전업을 해서 만듭니다. 2 버전업, 나중에 어떻게 2 버전업을 했는지는 설명해서 좀 이따 볼 거고요. 그래서 지금 2를 쓰고 있는데, 지금 right now 미국에서는 사실 2 버전을 쓰지 않고 재구성 임상 척도로 싹 갈아엎은 MMPI를 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 그게 적용이 되려면 그게 이제 한 5년 지났으니까 제가 보기에 그게 적용이 되려면 한 5년 뒤에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딱 5년 뒤는 아닌데 넘어와서 표준화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문화에 적합한가,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에는 이게 맞나 안 맞나를 계속 이제 체크를 해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4, 5년 뒤에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시험에 절대 재구성 척도로 싹 갈아엎은 미국판이 안 나오고 2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타당도 척도에서 무응답 척도 물음표는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자격증 시험에 OMR 카드에 미뤄 쓰거나 내가 25번은 몰라서 별표를 쳐놨는데 그 25번에 사실 빵꾸 띄우고 넘어가서 26번부터 OMR 체크했어야 되는데 미뤄 써서 올려 쓰거나 한 적 없나요? 그렇게 되면 막 올려 쓰다 보면 나중에 맨 마지막 문항이 하나 남죠. 그쵸? 이게 뭐지? 이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요거는 체크를 하지 않은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크하지 않은 문항에는 지금 제가 말한 건 밀려 쓰거나 올려 쓰거나 한 실수지만 사실상 MMPI에서 체크를 하지 않은 문항은 이런 문항들입니다. 나는 최근에 성경험을 경험한 적 있다. 그러면 최근이 언제를 말하는 걸까? 10년으로 잡아도 될까? 막 이렇게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 문항을 체크를 못 한다거나, 또 어떤 분들은 나의 성경험을 왜 묻는 걸까? 기분 나쁘다. 이러면서 이제 체크를 안 하시는 분이 있겠죠. MMP에서 성경을 묻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이 강의는 무료 강의잖아요. 그러니까 수강생은 심리학과, 그러니까 유료 강의일 때는 심리학과, 상담학과 나오신 분들이 들으니까 사실 제가 오픈을 다 할 수 있지만, 이제 이 오픈이라 함은 교육용으로 오픈을 할 수 있지만, 요거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여러분도 나중에 교육을 하게 되면 이 인성검사 같은 경우에 항목들을 얼만큼 교육자로서 오픈할 건가, 그리고 요 정도까지만 딱 그
상담과 심리학에 관련된 사람한테만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통하는 말로 성경험을 묻는 이유는 우리끼리 통해요. 8번 척도 때문에 묻습니다. 그렇죠? 8번 척도가 뭘 의미하는지는 우리는 공부를 할 거니까. 자, V린, T린 뭐 이런 거는 좀 이따가 우리 하나씩 조져갈 거예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성인용에는 S, 과장된 자기 제시 척도가 있고 나왔던 것 같기도 하다. 애덜러선트형 이제 청소년용에는 MMPI, A에는 과장된 자기 제시 S 척도가 없습니다. 기억이 약간 흐릿한데 MMPI A 척도의 항목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오답으로 나왔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알아두세요. 이제 하나씩 우리 이거는 자세히 볼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뭐 HS 척도 이렇게 말 안 한다, 그쵸? 1번 척도, 2번 척도, 3번 척도 숫자로 얘기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면적 인성검사 미네소타 대학에서 만들어서 M으로 시작합니다. 앞에 글자 땄죠? 멀티플은 뭐 여러 가지, 그쵸? 5, 6, 7 항목이니까 너무 많잖아. 그 말이죠. 이거는 성격 검사가 되겠습니다. 인벤토리 원래 검사를 말하는 거니까. MMPI가 개발된 이후 사회문화적인 변화에 따른 문항들의 새로운 규준의 필요성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2도 쌍팔년도에 만들어내, 그죠? 89년에 2가 출판되었으며 5, 6, 7개의 문항과 함께 내용 척도, 보충 척도, PSI5 척도 등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수검 태도를 반영하는 타당도 척도와 그죠? 10개의 임상 척도 그 밖에 요걸로 지금은 미국은 써요. 성격병리가 얘를 말하는 겁니다. 매우 뭔가 얘네들은 부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항목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왜 추가됐을까? 이제 사실 MMPI는 제가 잡학사전을 털려면 여러분이 이제 잡학사전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냥 공부해서 합격만 하자 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잡학사전 털려면 너무 많은데 원래 요거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아직 막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자! MMPI는 원래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여기로 갈까? 아니다, 그냥 말로 하자. 자, 1번 척도 건강연력증, 그 다음에 2번 척도 디프레션, 그죠? 그 다음에 8번이 아까 성경험 때 말했는데 정신분열증이죠. 그러면 강박증, 그죠? 다 이런 사람들을, 정신질환을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증상들을 모아서 문장을 만든 거예요. 그게 MMPI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미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베이스로, 이거 비밀 아닌데 왜 이렇게 짧게 얘기하지? 그죠? 이미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베이스로 만든 게 되겠죠. 그랬더니 뭐가 문제가 되냐? 말이씨 퍼스널리티 인벤토리인데 여러분 1번부터 만약에 0번까지 뭐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 빼자. 5번, 0번 빼자. 5번, 0번 빼고 나머지 중에 뭐가 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정신질환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는 될 수 없어 막 이런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퍼스널리티 인벤토리인데 그치, DSM-5가 되는 거잖아. DSM-5 진단 하는 검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이 퍼스널리티 인벤토리인데 정신질환자를 만들어서 5번, 0번 척도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정신질환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항목을 모아놓은 거니까 이게 이름이 안 맞다 해가지고 이제 내용 척도, 보충 척도를 넣어서 일반인의 성격을 볼 수 있게 보충해서 만드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됐다, 이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원판, 1판이 누구 대상으로 만들었다? 백인의 중산층으로 대상을 만들었더니 뭐야 씨, 백인만 해당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2에서는 지역적, 문화적, 인종적, 민족적 집단을 확대 및 추가해서 규준의 대표성을 확보했습니다.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했고요. 원래 첫 번째 버전이 성인 버전이고요. 검사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많은 문항을 수록하고 있는 방대한 검사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읽고 답하도록 합니다. 보통 실제로 하면 1시간 반에서 1시간 50분 정도 걸립니다. 자, 표준화된 규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문장에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래프를 또 한번 그려야겠네요.
표준 정규분포 곡선입니다. 자, 표준화된 기준 있죠? 이게 기준표잖아요. 우리 복습 갑시다. 저 복습 되게 좋아요. 아마 이거 측정 끝날 때까지 몇 번 더 할 겁니다. 그죠? 뭐부터 갈까? 그래. MMPI는 무슨 점수 쓴다? 골라봐요. D점수, G점수. T점수 쓰죠. 그쵸? MMPA T점수의 평균은 얼마? 외워야 돼, 이거. 외워야 돼. 50. 그래서 내가 지난번 강의 때 그랬잖아요. 70점이 되면 기분 살짝 나쁘다라고 했잖아요. 70점이 되면 2표준 편차를 넘어갔어. 그래서 2표준 편차에서 내가 만약에 뭘 나왔다? 8번이 나왔다. 그러면 뭐야? 너 언제부터 이렇게 정신분열증 기운이 있었지? 그쵸? 10씩 넘어가니까 1표준 편차가 10씩 넘어가니까 70부터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T점수가 50이 가운데인데 그럼 G점수 가운데는 몇 점? 0점이 G점수가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플러스 1, G점수, 여기는 플러스 2,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죠. 표준 편차. 그 다음 가운데 IQ 얼마? 평균 얼마? 100. 1표준 편차 얼마? 외우기로 했잖아. 15. 내려가면 85, 70. 그래서 요 70 밑으로부터는 뭐죠? 지적장애 상급입니다. 됐죠? 요게 뭐야? 표준화된 기준. 수검 태도와 검사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척도가 있습니다. 타당도 척도, 그쵸? MMPI 임상 척도와 MMPI2의 기본 임상 척도의 개수는 10개로 동일합니다. 이 문장은 다음에 빼야겠다. 그러니까 뭐 틀린 말이 아니라 이거 이제 MMPI1을 말하는 건데 지금 뭐 미국에선 재구성 임상 척도로 만든 걸 쓰고 있는데 지금 2도 우리한테는 오래된 건데 1 얘기까지 조금만 정리를 하고 본격적으로 가겠습니다. 자, 무응답 척도입니다. 물음표라고도 하고 정확하게는 무응답 지표가 되겠죠. 무응답 척도는 점수 응답하지 않은 문항, 띵갑봉 한 거예요. 띵갑봉. 답하지 않은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답하지 않은 요인 나중에 하니까 그때 가서 합시다. 무응답 척도가 높아진 요인으로 지금 나오네. 읽기장애, 정신운동, 지체가 있습니다. 근데 읽기장애, 정신운동, 지체도 맞고 맞는데 심각한 정신병이 글자가 안 읽힌다든지 정신적 혼란으로 인해서 문항을 빠뜨린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심하게 우울증이 걸리면 문장 읽고 사실 맞다, 아니다 대답하기가 원래 정신운동성 지체가 일어나죠. 그래서 내리기가 어려서 땡갑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체크를 OMR에서 안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우리 비자발적인 청소년. 어떤 친구들이죠? 이제 뭐 법원에서 명령을 하라고 씨면 이거 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책상 발로 빵 치면서 씨 안 해?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있겠죠? 그런 친구들이 이제 검사에 대한 강한 불신감으로 펜 떠니면서 안 한다고 하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반항적이고 비협조적 태도에서 이제 띵갑봉을 엄청 많이 하는 겁니다. 또 이제 개인에게 특별히 민감 부분에서 개방하는 것을 꺼림. 이제 내가 어른인데 어른용인데 아까 말했지만 최근에 성경험을 경험한 적이 있다. 막 나는 성경험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 문항이 있습니다. 봤을 때 내가 이걸 왜 얘기해줘야 되는 거지? 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또 띵갑봉을 합니다. 자, 띵갑봉. 띵갑봉 하면 안 되죠. 무응답 지표 몇 개 넘어가면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됩니까? 30개가 넘어가면 무효가 됩니다. 자, 이제 V린 갈게요. 이제 V린과 T린은 T린 설명 밑에 있겠지? V린, T린. 오케이. 줄이 짧네. 그러면 자, V린은 베리어블입니다. 그죠? T린은 true입니다. 그러면 T린부터 먼저 머리에 박고 가면 V린은 딴 거예요. 알겠죠? 자, V린, T린 갑니다. 이 초록색 칠판을 쓰면은 여러분 이 글자가 안 보일 거니까 그러면 봐봐요. MMPI의 척도는 쿠더 리차드슨. 여러분 우리 통계 공부했지? 쿠더 리차드슨에서 쿠더 리차드슨 20이 뭐였죠? yes or no. 리커트 척도는 1, 2, 3, 4, 5 중에 고르는 거죠. 그게 쿠더 리차드슨 21이었죠. 여러분 저 무슨 말 하고 있지? 통계 가서 문항 내적 합치도 보고 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MMPI는 yes or no로 대답을 합니다. 됐죠?
내가 지금 한국어는 우리는 예, 아니오로 돼 있어. 우리나라 판은 예, 아니오, 예, 아니오에서 이제 체크를 하는 건데, 미국 판은 yes or no고, 내가 지금 yes or no를 한 이유가 있어. 얘가 true기 때문에. 자, 지금 얘는 앞에 글자 딴 거잖아. true의 t린이고, 베리어블의 v란 말이에요. 그러면 t린을 먼저 조지면 베리어블이 이해가 되니까 지금 이거 하는 건데, t린은 뭐냐면, 맞아, true 이렇게 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yes만 때린 거야. yes. 이거 어떤 짓 했을 것 같아? 그냥 줄 쫙 끄은 거야. 그냥 이제 짜발나게 장난친 거지. 그치? 이렇게 줄을 yes로 쫙 끄은 거지. 그래서 얘는 계속 성경험 true, 너 훔쳐봤어? true. 이렇게 계속 true만 한 거야. 너 눈에 안 보이는 거 헛것 보여? true. 막 이렇게 한 거죠. 너 귀에 남들은 못 듣는 소리 넌 귀에 들려? true. 계속 누른 거야. 그쵸? 그럼 얘는 TLE는 뭐야? 계속 true가 yes랑 같은 거니까 뭐죠? 고정 반응을 때린 거야. 쌍놈의 새끼들, 그쵸? 고정 반응을 때린 거라서 어떻게 해요? 모두 그렇다로 하거나,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TLE를 외우기 위해서 예를 든 거고, 이 TLE의 유형은 또 어떤 거죠? 노만 때린 거야. 파란색으로 할까? 노 이렇게 때린 거야. 그쵸? 내가 지금 이걸 외우게 하려고 지금 예를 든 거지. 노 판도 있어요. 얘는 좀 달라서 그래요. 그럼 이제 얘는 고정 반응이야. yes로 한 줄 세우네, no로 한 줄 세우네. 자, 이제 얘는 뭐냐면, 얘는 봐봐요. 베리어블이잖아요. 그러면 뭐야? 얘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이 XX를 한 거야. 그쵸? 그래서 얘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이렇게 장난을 친 게 베리어블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저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예, 아니요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얘는 V린입니다. 그럼 얘는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무선 반응을 한 거죠. 그죠? 됐죠? 외우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T리는 true. 됐죠? V리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예, 아니요, 아니요. 됐죠? 이렇게 해서 외우세요. 자, 불일치하는 비일관적인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통해서 검사 태도의 타당성을 살피게 됩니다. 즉, 수검자가 무선적으로 문항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반응하는 경향을 탐지하죠. 자, 우리 안 올라갈 건데, 어른용 몇 문항? 5, 6, 7 문항이 되겠습니다. 5, 6, 7 문항 중에 중복되는 문항 겁나 많아요. 근데 이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건데 말해도 되겠지? 그죠? 이 정도는 말해도 돼. 자, 5, 6, 7 문항 중에 이거 잡아내려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MMPI 한번 해봤어요? MMPI 하면 똑같은 질문을 좀 또 물어. 그래서, 이거 내가 한번 강의할 때 얘기하지 않았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번 문항, 1번부터 20번까지 했는데, 나중에 한 300번 문항 갔는데, 앞에서 내가 했던 문항을 또 묻는 거야. 근데 어떻게 약간 교묘하게 바꾸냐면, 1번부터 20번 문항 사이에선 가족에 대해서 물을 때 나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물어놓고서는 나중에 300번대로 오면 어떻게 묻냐면 나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피하고 싶다 이렇게 물어. 그러면 봐봐.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면 거기에 yes 때렸잖아. 그럼 여기에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을 피하고 싶다는 no를 때려야 되는데 예 하다 보면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yes 해놓고서는 난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피하고 싶어 한다 해서 yes를 때리게 되면 여기서 바로 타당도 잡힌다. 너 말이 다르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잡힌다는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타당도 척도야. 너 왜 말이 달라? 그죠? 그래서 문항이 계속 반복돼. 또 뭐 있었지? 이런 거 있었어. 나는 꽃집을 들러서 꽃을 사는 걸 좋아한다. 이런 문항이 있었어. 근데 나중에는 나는 꽃 선물을 하는 것을 나는 꽃 선물을 하거나 받는 것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 물론 이런 문장은 아니었지만 이것도 이제 예 때리고 yes 때리면 또 바로 잡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문항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하다 보면 이거 아까 물어봤잖아. 해서 디테일하게 또 찾아가면 살짝 문장이 약간 다른데 의미는 그거야. 그죠?
가족에 대한 거 되게 많아. 나는 뭐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긴다는데, 그 나중에는 나는 나는 아빠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 그러면은, 아빠 좋아하는 시간을 즐긴다, 예스 때리면, 난 아빠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거에서 예스 때리면 안 되잖아. 그쵸? 그렇게 예스 때린 애들을 잡아내고,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이제 그 순서를 바꿔놔서 그렇지, 똑같은 문장을 예, 아니요, 예, 아니요 한 걸 잡아낸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타당도 척도입니다. 이제 이거 넘어가자. 자, F입니다. F는, 이게 원래 infrequency의 F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죠. 이제 ICN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어쨌든, 이거는 F 척도는 infrequency에서 F를 따온 건데, 뭐예요? 전형적이지 않은 거에 아는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해도 되겠지? 가장 전형적이지 않은 문장 중에 yes 때리면 이제부터 문제가 되는 문장이 이겁니다. 들어봐요. 아까 말했어. 나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볼 때가 있다. 이 문장이 있습니다. MMPI에. 그거 뭐죠? 그리고 뭐 나는 가끔 헛것을 본다. 그 다음 또 있어. 나는 잠들고 나서 나의 영혼이 나의 육신을 보고 있을 때가 있다. 8번 잡아내는 겁니다. 8번 정신분열증. 그래서 F 척도는 이상 반응 경향을 탐지하기 위한 척도. 거기서 yes 때리면 8번이 뜨는 거죠. 그리고 보통 사람은 뭐 여러분 헛것 자주 봐요? 뭐 헛것을 그죠? 헛것을 볼 일이 없죠. 그리고 여러분 잘 때 내가 이렇게 내 영혼이 나와서 내 육신을 들여다보면서 얼굴 진짜 오징어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한 적 있어요. 거울 보고 오징어 같다라고 생각한 적은 있지만 내 영혼이 빠져나와서 누워있는 나를 보면서 오징어 같다고 생각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영혼이 나와서 나를 보고 있다 해서 예스를 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거 만약에 예스 했다 치자. 나오죠. 그쵸? 무작위로 이 신기가 이제 예스로 때린 거예요. 그쵸? 뭐지 아까? 티린 때린 거야. 티린을 한 거야. 트루. 문학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 의식적으로 자신을 이거는 뭐냐면 선생님 저 졸라 힘들어요. 하면서 이제 이상한 문항들이 예스를 때리면 선생님이 날 좀 봐주겠지. 이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과장해서 아니면 이거다. 나쁜 놈들이 왜 범죄를 저지를 거야. 근데 아주 머리가 좋아. 그래서 난 범죄를 저지를 거니까 MMPI에서 미리 정신분열증을 받아놓자는 이렇게들이 이제 고의적으로 자기 문제를 과장해서 그런 검사 기록을 조작해서 만들어 놓겠지. 그죠?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그럼 F 척도가 상승해 버립니다. 그다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거는 뭐 뉴스에서 본 거예요. 군대에서 이제 한번 안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F척도 신나게 뛰어. 근데 타당도에서 다 잡혀. 자, 극단적인 상승은 정신장애와 관련이 있으며 현실 검증력의 손상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병리가 심하죠. 헛것을 본다고 그러는데 막 남의 듣지 못하는 걸 내가 듣는다는 문장이 있는데 정신병리가 심하다고 볼 수 있죠. 진짜라면. 자, FB는 후반부입니다. 후반부. 이 후반부를 왜 보냐? 얘가 567문항이잖아요. 그렇죠? 567문항이다 보니까 처음에 하던 초심과 뒤에 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초심은 한 250번까지는 열심히 했어. 하다가 250번? 250번까지는 열심히 했어. 나중에 400번부터 아이씨 이거 너무 길잖아 해가지고 그때부터 몰라 예 아니요 했어. 그렇죠? 그래서 후반부에는 얘가 만신창이로 체크했다라는 걸 잡아내기 위해서 후반부의 비전형을 탐지하기 위해서 이제 척도를 만들었습니다. 수감자의 태도 변화죠. 처음엔 열심히 하더니 나중엔 개판 때리더라. 이런 거. FP는 특이해. 봐봐. 아까 F 척도는 정신병리가 실제로 있는 사람들이 체크를 해. 조현병인 분들 있으니까 체크를 하죠. 근데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하고 개오버하는 사람들을 잡아내기 위한 걸로 정신과 환자들마저 응답하지 않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스 때리면 이제 의심을 해봐야지. 정신과 환자들도 예스를 안 때린 걸 네가 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정상인들은 거의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선정된 문항으로 구성된 F척도에 비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현병 분들이 그래도 체크한다 치자. 그죠? FP 척도들은 실제로 심각한 정신병리를 겪고 있는 사람도 체크하지 않는다. 됐죠? 그래서 F척도가 상승되었을 때 실제적인 정신병리 문제로 인한 것인지, 그러니까 F만 나왔으면 그래 8번 척도 떴으면 조현병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쵸? 아니미씨 의도적으로 완전 개오바해서 이걸 때렸는지를 판별하게 만드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자, L척도 라이 거짓말 척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먼저 얘기하자. 이 라이 척도 문항 내가 말해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봐봐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세상 아무도 모른다면 값비싼 물건을 훔칠 수 있다. 나는 당연히 예스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요즘 금값 올랐잖아. 금이 한 5,000kg가 있어. 어딘가에 땅에 묻혀 있어. 근데 거기는 막 여러분이 봤더니 CCTV가 전혀 없는 거야.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냥 엄청나게 넓은 들판이야. 차 갖고 가서 날라야지, 우리 집으로. 근데 거기서 아무도 보지 않는, 영원히 당신의 범행을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는데 금을 훔치지 않는다, 이 예스라면 말이 돼? 거기서 어디서 거짓말이야 이렇게 잡아내는 겁니다. 또 뭐 있냐면, 나는 가끔씩 남을 속으로야. 나는 가끔씩 속으로 남을 욕할 때가 있다. 안 해?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봤어? 계열받게 하는 사람한테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살아봤으면, 그래서 안 해봤어. 한 번도 속으로. 겉으로 나도 안 하지. 속으로 할 수 있잖아. 근데 이제 거기에 나온다니까? 나는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욕해본 적이 있다. 욕은 아니지. 난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험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 하잖아. 근데 이제 거기서 아니요, 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이러면서 이렇게 잡아냅니다. 이 문항은 근데 말해주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자신을 완벽하고 이상적으로 꾸며내려고 가장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잡학사전이야. 잡학사전인데 라이 척도가 떴어. 근데 그 사람은 거짓말한 게 아니야. 누구게? 성직자님들이 라이 척도가 뜹니다. 맞잖아. 성직자님이 5,000kg 금괴를 발견했어.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거지. 경찰에 얘기를 하고 주인이 없으면 거의 이제 또 이제 뭐 교회든 성당이든 기부를 하시겠죠. 그렇죠? 불교든 이렇게 절이든 기부하시겠죠.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훔칠 마음이 없다에 정답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분들은 라이가 뜹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라이가 아닌 거지. 근데 일반인한테는 라이니까. K척도, 교정척도입니다. 요 라이 척도가 뜨는 사람들의 특징은 제가 알고 있는 MMPI 내용을 여러분의 청상, 여기 넣었나? 청상에 좀 맞춰서 좀 내용을 줄였는데, 읽어보고 여기 있으면, 내용을 줄였나 보다. 잡학사전 될까봐. 시험에 필요한 부분만 넣었네요. 그럼 제가 좀 그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지금 없어갖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라이가, 그러니까 이건 완전 잡학사전이야. 시험에 안 나와. 근데 이제 여러분 청상에는 안 나오지만 아마 다른 심리학 자격증에는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잡학은 아니고, 그쵸? 라이 척도가 뜨는 사람들의 특징은 혹시나 시험에 나올 수 있어, 그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교육 수준이 낮습니다. 이상하다. 왜 청상에 이게 안 나오지? 다른 시험에 나오는데. 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거짓말했을 때 남이 속으로 거짓말쟁이 이것까지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 그죠? 여러분이 나한테 질문했어. 선생님, 유리 선생님 태어나서 단 한 명도 속으로 욕한 적 없어요? 라고 하면 내가 저는 태어나서 이제까지 단 한 명도 욕한 적이 없어요. 속으로라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
선생님 믿어, 안 믿어? 안 믿겠지. 근데 내가, 선생님들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자 하는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있는 거고. 왜냐면 모든 사람들은 속으로 남을 하니까. 그죠? 근데 이제 교육 수준이 아주 낮은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를 의심할 거라, 이거 안 믿어줄 거라는까지 생각을 못 해. 그래서 이제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이제 라이 척도가 뜹니다. 그래서 이 라이 척도가 뜬 사람들의 특징은 교육 수준이 낮거나 아싸리 성직자 분들이거나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이 척도가 너무 이게 약간 나이브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긴 하는데 교육도 받고 약간 세련되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또 잡아내고 싶은 거야. 그쵸? 여긴 너무 잘 잡히잖아. 여기는 뭐 너무 거짓말이 심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자기를 긍정적으로 기술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끼리는 하는 말이 포장하는 인간들, 그죠? 너 포장지 좋은 거 썼네 이러면서 포장하는 사람들을 잡아내기 위한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약간 긍정적으로 왜곡하게 되면 상승해 버립니다. 척도가. 방어심과 경계심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라이 척도가 하는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요거는 좀 너무 나이브한 사람들이고 L 척도보다는 세련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방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잡아낸다는 거. 어디서 거짓말을 잡아냅니다. 자, 요거 우리 아까 MMPI2 어른용에만 있다 그랬죠. 자신이 정직하고 문제없이 원만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는 경향성을 측정합니다. 넘어갈게요. 증상 타동화 척도도 어른용밖에 없습니다. 애들러센트형에는 없어요. 요거는 상해죠? 우리 어렵게 가지 말자. 보험금 타내려는 사람들. 그래서 막 약간 이렇게 문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문콕을 해서 탁 문콕을 해도 아이고야 하는 사람들 이제 잡아냅니다. FBS 척도. 저거 진짜 저 척도 뜨면은 바로 보험금에서 보험 안 줍니다. 넘어갈게요. 애덜러센트 이제 A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청소년이라는 단어. 됐어. 자, 13세에서 18세에 실시랍니다. 청소년을 위해 개발된 내용 척도. 우리 이거 밑에 표 어마무시하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어차피 미안한데 여러분 외워야 돼. 이게 다 틀린 문장 가서 여러분 외워야 된다는 것도 동기를 올려줄게요. 이거 위에 거랑 똑같거든요. 왜냐면 MMPI 자체가 똑같은 거니까 넘어갑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라도 좀 문장 다르게 넣은 거 있으면 볼게요.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청소년 척도는 F1이랑 F2로 나눈다는 거. 그래서 F2가 후반부, F1이 전반부가 되겠습니다. 안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이제 올 것이 왔다. 그쵸? 험한 것이 왔어요. 임상척도 가야죠. 1번부터 갑니다. 이거 제가 여기 학문적으로는 적어놨죠. 65 이상. 원래는 아주 미친 듯이 학문적으로는 64 이상입니다. 그쵸?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그쵸? 그게 뭐냐? 또 그려야 되나? 이거. 그죠? 1표준 편차, 2표준 편차인 건데, 저 64, 65가 이제 1.5 표준 편차란 말이지. 또 표준 편차라고 적읍시다. 근데 이제 1.5 표준 편차는 애매해.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 없고 이 ESD, 그죠? 이 표준 편차부터는 좀 약간 확연하게 남과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에서는 70 이상이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아카데미컬하게는 이놈의 그 수치로 따지다 보면 64 이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수치가 막 소수점이 달리고 하니까 누구는 소수점 떼고 64, 누구는 소수점 올려버려서 65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 학문적인 겁니다. 나 있네. 임상적으로 70점. 왜 이렇게 쇠가 빠지게 열심히 설명했지? 됐죠? 자, 건강영역증입니다.
자신의 신체적 증상에 과도하게 집착하며 다양한 신체 증상을 호소하고요. 신체적 호소는 되게 모호하지만 대부분 위장계통에 뭐 배가 아파요, 소화가 안 돼요 이런 거죠. 만성적인 피로감, 통증 및 무력감을 호소합니다. 타인을 지배하고 조종할 목적으로 실제적이거나 혹은 상상적인 신체 증상을 나타내고요. 비관적이고 좀 체크해 놓을게요. 비관적이고 패배주의적이며 도움을 주려는 노력들에 대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사람 되게 짜증나고 지치게 하는 유형이죠. 넘어갈게요. 얘는 그냥 저척도 이름이랑 너무 비슷해서 넘어갈게요. 여러분 다 외워야 되는 거 아시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기로는 3번째인데 이 말을 제가 앞으로 할 말을 여러분 우리는 심리 전문가가 되려면 변호인들이 법조 문항을 다 외우는 것처럼 78조 4항에 보시면 이런 것처럼 다 외우는 것처럼 우리도 검사를 다 외워야 됩니다. 이런 검사를 다 외우지 않고서는 우리 인성 자체가 이거 안 외우고는 청소년 상담을 사실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윤리적으로 이걸 외우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전문가다라는 말도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윤리적으로 다 외워야 되는 거니까 이걸 외울 때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이건 내가 응당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외워주세요. 근데 외울 게 많아서 지금 미리 이렇게 카페트 깔고 있습니다. 이것만 외우는 게 아니에요. 내용적도 보충적도도 있어요. 재구성 임상적도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이건 상급이죠. 여러분 상급에서 마칠 거예요. 2급은 재구성 임상적도, 내용적도, 보충적도까지 다 외워서 면접에 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니까 지금부터 합시다 란 말입니다. 우울증 뭐 슬픔이나 불안감 이거는 제가 막 설명 많이 안 들어도 되겠죠? 항상 의욕이 낮고 무가치하고 쉽게 포기하고 불면증, 식욕감퇴, 자살사고나 자살행동을 보인다. 히스테리 내가 이거 보자마자 이거 내가 또 자팍사전 털어 말아 했는데 털까? 히스테리는 그리스어로 자궁인가? 라틴어로 자궁인가? 그리스어겠지? 라틴어 아직 쓰고 있으니까. 원래 이제 자궁이란 단어에서 나온 게 되겠고요. 빨리 할게. 프로이트가 히스테리란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이트가 여성 환자들을 만나보니까 남자 환자들은 나 이런 표현 써도 되겠지? 왜냐하면 이 표현밖에 말할 게 없어. 그냥 쓴다. 프로이트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되게 고민된다. 프로이트 의견이잖아, 그치? 어쨌든 여성분들만 그래 다른 단어 씁시다. 원래는 지읒, 리을 이런 거 들어가려고 쓰려고 했는데 프로이트가 말한 거야. 여성분들이 유독 신경질 아니야. 신경질 아니고 신경증적인 이상한 그런 걸 보인다는 거죠. 프로이트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는 여자만의 특징이다 해가지고 그럼 자궁이 있는 단어를 붙여버리자 해가지고 히스테리를 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디서 박살이 나냐?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쟁에서 돌아온 남자 병사들이 프로이트가 말했던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미 전쟁이 끝났는데 막 밥 먹다가 총알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이러고 막 밤에 자다가 두두두두 소리가 자기 혼자 들려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우와 막 하고 하니까 이제 프로이트 입장에서는 이거 약간 지을 같잖아. 모든 게 딱 끝났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 사람이 근데 논문을 수정하진 않았어. 다른 학자들이 이거 이제 여자한테만 신경증적인 거 있다고 적용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남자한테도 적용이 되는 걸로 바뀌었죠. 이제 자팍사전 끝. 자, 그래서 히스테리 이제 뭐 느낌 오나요? 신경질 아니야. 신경질 아니고 신경증적인 겁니다. 갈게요. 심리적으로 미성숙해서 때로는 유아적으로 보이기까지 하고 하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감정 기복이 심하다. 처음에 좋아해서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중심적이고 무서워, 그렇죠? 자기도취적이며 타인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갈구합니다. 심리적 고통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부인을 사용하는 정도를 측정합니다. 디나이얼 말하는 거죠, 디나이얼.
타인으로부터 많은 관심, 주의와 애정을 갈구하는 욕구가 강한데, 우리 관종 생각해보면 되겠다, 관종. 이러한 욕구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종 애들, 이 문장에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모임을 했어. 모임을 나갔어. 근데 막 겁나 튀어. 막 내가 도착하면 막 이제 애들이 나를 다 애정을 갈구하니까 나한테 인사 한 명씩 다 해야 되고, 누구 왔어, 나로 하자. 유리 왔어, 유리 왔어. 이렇게 해줘야 돼. 근데 막 애들끼리 얘기한다고 내가 도착했는데 애들이 막 유리 왔어 안 해줘. 그럼 이제 어떻게 해? 감정 기복 심하고 이제 간접적이고 우호적으로 나타내는데 관심, 주의, 애정을 못 받았으니까 딱 도착했어. 애들이 막 유리 왔어 안 해줬어. 그럼 이제 거기서 나 집에 갈래. 집에 갑니다. 그래서 재밌네. 두통, 흉통, 위장 불편. 이거 이제 지금 1번 척도랑 겹치죠. 그래갖고 여러분 이제 제가 이명 강의했다 그랬잖아요. 시험에 미친 듯이 1번, 3번 척도가 붙어서 나와. 얘 둘이가 비슷해가지고. 이것도 똑같아. 얘도 타인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죠. MMP에는 겹치는 부분 겁나 많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재구성 임상척도 만든 이유가 하도 항목들이 겹쳐가지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1번이랑 겹칩니다. 미리 말할게요. 무기력감, 심박항진 등 신체적 문제를 호소한다. 보통 스트레스를 받으면 갑자기 나타났다가 스트레스가 지나가면 없어집니다. 그쵸? 감정 기복 심하잖아. 기분 안 좋을 때, 배 아프다고 했잖아. 막 이렇게 했다가 이제 기분 좋아지면은, 케이크 먹자. 이러면서. 그래서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신체적 문제가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실적 어려움이나 심정 문제를 다루는 방법으로 어학과 부인을 자주 사용합니다. 자, 척도사. 척도사는 이제 내가 맨날 얘기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좀 지겹겠지만, 품행장애가 청소년용이라면 척도사가 이제 일반인의 약간 반사회성. 여기서 이제 하이퍼 클래스로 가게 되면은 사이코패스인 거죠. 이미 이름이 사이코패틱이야. 자, 그래서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내재화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만 있겠어? 그냥 안 지키는 거지. 그쵸?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지키지 않아. 그 말을 이렇게 예쁘게 해놨어. 그쵸? 가족 갈등과 불화가 많을 수 있다. 권위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 자기중심적이고 미성숙하며 이기적이다. 품행 문제를 측정하며 거짓말, 적대적이고 반항적인 행동, 낮은 치료 동기를 반영한다. 비행, 공격적인 행동, 전반적인 외제 행동이지 뭐 다 때려 부수고 집어 던지고 하는 겁니다. 그쵸? 이거 하고, 그쵸? 외제화 행동의 문제의 가능성이 높다. 빈약한 계획 능력, 낮은 욕구, 좌절, 인내력. 그러니까 어디에서 시험에서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하면서 다 집어던지고 남의 백미러 다 깨고 하는 겁니다. 그쵸? 중독성 등과 관련이 있다. 사회적 가치를 내면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어? 예쁜 문장인데 사회적 가치를 내면하지 않는 거지. 그쵸? 규칙이나 법규에 저항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욕구나 감정에 무감각하고 무책임하고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설레기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설레기, 쓰레기. 자, 이제 남성성, 여성성. 또 이제 잡학사전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잡학사전은 의미가 있어. 왜냐면 재구성 임상척도에는 5번이 없어지거든. 재구성 임상척도 가서 내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그쵸? 처음에, 아까 우리 MMPI 2판이 1989년에 만들었죠. 그쵸? 첫 판에 MMPI 만들었을 때는 게이, 레즈비언이 정신병이었다, 아니었다? 너무 쉽잖아. 정신병에서 넣었어요. 그죠? 그때에는 게이가 정신병인 거야. 그래서 게이를 색출하자 해가지고 이제 5번 척도. 진짜 그 의도로 만든 게 5번 척도예요. 그죠? 그때는 진짜 게이를 잡아내가지고 정신병원에 보내야 된다. 진짜예요. 네이버 쳐봐. MMPI 5번 척도의 시작? 뭐라고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떤 거죠?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다양성이 인정될 때죠. 그래서 다양성에 맞춰서 내용이 바뀌었어. 남자가 5가 높은 경우에는 앞에 문장 필요 없고 애견남. 그래. 요즘 유행어로 하면 되겠다. 이거 하나면 다 끝나지 않아? 이거 안 읽어도 되지 않나? 됐다. 그래도 우리는 공부해야 되니까 난 그래도 강사니까 정신 차리고 줄을 꺼줘야지. 그쵸? 여자 5번 테토녀. 재밌다. 그죠? 어디서 하지? 이거 공격적인 거 좀 그렇다. 나도 테토녀인데 대인관계에서 자기주장적이고 이것까지만 합시다. 그쵸?
약간 남성적? 어쨌든 호전적입니다. 호전적. 넘어갈게요. 편집증 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 발달심리 때였나? 예시 들었는데. 내가 강사라서 강사 모임 나갔더니 사람들이 막 깔끔한 사람들한테 약간 그 악마의 편집 생각해서 깔끔하고 정리정돈한 사람한테 편집증 있지 않냐고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내가 놀리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 그치? 나도 만약에 내가 경영학과 나왔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잘 모르니까. 근데 편집증은 의심이 많고 경계가 많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더 나쁘게 적어놨네. 남의 탓을 하고 적대적입니다. 사실 기본빵은, 왜 안 적어놨냐, 기본빵. 경계. 이게 이제 의심이지. 기본빵은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편집증 사실 친구로 못 둡니다. 힘듭니다. 의견과 행동이 지나치게 예민하고 민감하며 대인관계에서 여기 있구나. 기본빵 적어놨는데 의심이 많습니다. 대인관계에서 방어적이고 불신감이 많으며 경직되어 있어서 대인 접촉이 어렵다. 방어기제로 투사. 이거 나 지금 빵 터졌는데 투사가 뭐죠? 내 마음에 있는 걸 네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편집증은 이렇게 얘기하자. 내 속이 너무 시꺼매서 저 새끼 사기치는 걸 거면서 남을 자꾸 그렇게. 근데 원래 자기 생각이 남한테 간 거야. 그렇죠? 투사를 쓰고 있습니다. 투사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적대감, 분노, 원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받는다거나 부당하게 처벌하는 비난받는다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지금 지 혼자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고 과해석하고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증은 너무 친구로 두기 힘든 게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호텔 뷔페권이 생겼어. 근데 이게 만약에 시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이제 편집증 있는 친구한테 줬어. 그럼 그때부터 걔가 야, 너 이거 주는 이유가 뭐야? 너 나한테 뭐 시킬 건데? 혹은 야, 이 뷔페에 상한 음식 나오니? 이 뷔페 요즘 망해가서 나한테 가라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식으로 뭘 주면 다 이제 예를 들어서 커피 사줬어. 그러면 야, 이거 안에 뭐 탔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또 뭐 있을까? 만약에 오늘 너 오늘 머리가 잘 됐다 이렇게 하면 야, 너 오늘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야? 너 원래 그렇게 나한테 말 안 했잖아. 이러면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집증은 대인관계 접촉이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상대방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됐죠? 넘어갈게요. 강박증. 강박증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제가 강박증이 있습니다. 그렇죠? 강박증을 미안한데 난 칭찬을 하고 싶어. 그리고 강박증이 뜨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좀 성실하고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누가 많이 뜨게? 공무원 가신 분들 있죠, 그렇죠? 공무원 가신 분들 강박증 많이 듭니다. 왜냐면 똑같은 시간에 뭔가를 업무를 해야 되고 똑같은 일을 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뜨고, 예를 들어서 또 누구 있을까? 대기업 임원분들도 강박증 뜹니다. 그분들 이제 루틴이 있어. 막 어떤 시간에 어디 도착해야 되고, 어떤 시간에 뭘 해야 되고, 어떤 시간에 운동을 해야 되고, 그게 있어. 대기업 임원분들 내가 보면 약간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새벽 6시에 헬스장을 가. 그래서 1시간 일단 뛰어. 그러고 출근하더라고요. 그게 루틴이래. 도대체 6시에 헬스장 도착하려면 몇 시에 일어나시는 거죠? 말하면서. 그건 일반인한테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정신병리로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과도한 걱정이나 긴장을 봅니다. 불안, 긴장, 초조하며 주의 집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은 계속 반복이야. 그쵸? 걱정이나 두려움이 많고 과민합니다. 불안에 대한 방어로 강박적인 생각, 강박적이고 의식적인 행동, 완벽을 추구하고 싶은 높은 목표를 설정하며, 요 단어 좀 잘 나온다. 이거는 기본빵. 이거는 떠날 수 없는 기본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본빵은 너무 흔하고 이제 요거 가끔씩 나옵니다. 자신이 정한 목표에 대기업 임원분들 생각해보세요. 그쵸? 도달하지 못할 경우 종종 우울감을 느낍니다. 오늘 6시에 헬스장을 가지 못했어. 이러면서. 부적절감, 열등감, 불안정감, 반추라는 건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경향을 보이며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 이건 지금 정신병리를 보는 거고.
실제로 이제 그 강박증 뜨신 일하시면서 강박증 뜨신 분들 보면은 루틴이 확고하신 분. 실수나 실패 등 부정적인 경험을 계속 생각하고, 그죠? 자기 비판, 자기 반성을 많이 합니다. 끝. 그래. 재미로. 강박증을 굳이 이제 영화에서, 나 그 영화 안 봤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그래서 그 영화 내용은 모르겠고, 그 영화가 유명하잖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그래서 내가 한번 TV 돌리다가 하길래, 저거 유명한 영화인데 한번 볼까 해가지고 좀 봤어. 근데 그때 거기 나온 아저씨가 강박증이더라고요. 그래갖고 나중에 그 아저씨가 강박증 걸린 이유는 보긴 봤어. 엄마가 좀 이상한 엄마였나? 그래서 이 아저씨가 특징이 하여튼 이상한 엄마한테서 자랐는데, 이 아저씨가 기본빵으로 강박증이 되게 심하고, 그 여자를 못 만나서 그 아저씨가 그 역할에서 내가 보기엔, 물론 서양인이면 좀 더 빨리 늙지만 50대 같아 보였는데 이제 연애를 못하는 남자였습니다. 그 아저씨 이제 길 건널 때 도로에 이거 타일 있잖아요. 그쵸? 그 타일을 선을 못 밟아가지고 이렇게 다녀. 선 못 밟고 다니고, 이거 문 막 잠겼나 드그럭드그럭 열쇠 다시 채우고 다시 드그럭드그럭 열쇠 다시 채우고 드그럭드그럭 그러니까 그거 하더라고요. 그쵸? 오케이. 심심하면 나도 그 영화 쭉 안 봤는데 유튜브로 한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올 것이었습니다. 정신분열증. 설명 많이 해야 되죠? 사고와 의사소통에 곤란이 있고 혼란스럽거나 무질서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손상된 현실 검증력 때문에 현실과 공상을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라떼 아니야. 그 뉴스에 내 귀에 도청 장치가 있다가 실제죠. 우리나라 실제. 또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저 너무 어릴 때여가지고 저도 유튜브로 봤습니다. 내 귀에 도청 장치가 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무감동하고 냉담하며 소외감과 거리감을 느껴서 그게 나온 거야.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건데, 그 성경험을 묻는 문항이 2번 정도 나와요. MMPI에서. 그거 이제 이거 8번입니다. 8번. 왜냐하면 조현병은 다른 사람이랑 공감하거나 동감하거나 대화하거나 마음을 읽거나 하는 것이 아예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현병의 가장 큰 특징은 이성한테 관심이 없어요. 이성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 아무리 남자 조현병 환자 앞에 카리나님이 지나가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뭐가 지나간다. 그죠? 그냥 생명체가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사람이 지나간다. 이렇게. 철수되고 온전적인 행동으로 타인과의 접촉을 회피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기괴하고 현실적인 사고나 이상한 행동, 망상, 환각 등을 보일 수 있고요. 급성적인 정신적 혼란 상태나 심한 불안 상태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됐죠? 경조증 여러분 그냥 조증? 뭐라고 하지? 조증? 아니면 양극성 장애? 그래서 어쨌든 오바 액션. 그쵸? 오바 액션 생각하시고 들어갈게요. 전반적인 에너지와 활동 수준을 평가하며 특히 정서적 흥분, 짜증스러운 기분, 과장된 자기 지각을 반영합니다. 오바 액션 하시는 분들 계속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잉 활동성, 정서적 흥분성, 사고의 비약이 있습니다. 사고의 비약은 이 생각이 자기 혼자 방 뛰어. 그죠? 그쵸. 방방방 뛰어. 신나서 오늘 너 시간 되지? 영등포 타임스퀘어. 야, 오늘 파스타 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혼자, 넌 대답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뜁니다. 그쵸? 힘이 넘치고 외향적이며 지나치게 활동적입니다. 비현실적이고 근거 없는 낙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자신의 가치나 중요성을 과대평가합니다. 기분이 고양되어 있고 자신감에 넘치다가도 금방 초조해하고 낙담하는 등 감정 기복을 보인다. 이것도 3번이랑 비슷하긴 하죠. 원래 MMPI는 다 겹쳐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탐닉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쉽게 건태나 실증을 느끼며 욕구좌절에 대한 내성이 약합니다. 이거 내가 그거 안 넣었구나. 일부러 안 넣었나 보다. 청소년 상담사로 내가 뺐구나.
자신이 추구한 바가 지연되거나 행동이 방해받을 때 과민한 반응을 보인다. 아까 그 제가 MMPI에서 뭐 나는 성경험을 좋아한다. 뭐 난 최근에 성경험을 한 적 있다. 그거 있었잖아요. 8번은 거기에 노라고 해야 되는 거고 8번 뜨면 9번은 yes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청소년 상담사니까 뺐는데 이거는 막 제가 막 농담으로 한 말이 아니라 원래 항목에 있어요. 원래 맞다. DSM-5의 양극성 장애 DSM-5 우리가 안 했나? 거기에 항목에 청소년이라서 또 빠졌구나. 그 문장이 성 경험이 문란해집니다. 그게 그냥 특징이에요. 그 DSM-5에 있어요. 진단명에 진단 척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청소년이니까 여러분 그거 알죠? 사실 청소년도 성경험을 하는데 약간 항상 이런 교육 자료는 현실의 내용을 빼. 그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양극성 장애 진단 조건 중에 하나가 문란한 성관계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뺐지. 청소년 상담사라서. 그래서 그 최근에 성경험을 한 적 있다. 뭐 성경험한 걸 좋아한다 해서 노를 하면 8번 뜨고 그러니까 꼭 노를 하면 8번 뜨는 건 아니고 8번은 항목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합체가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yes를 하면 이제 얘네가 뜰 확률이 높아지죠. 0번은 병이 아니야. 제가 아까 그 5번, 0번은 그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옛날에는 5번을 정신질환으로 봤는데 지금은 이제 5번을 정신질환으로 안 보죠. 이래서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재구성 이상 척도에는 얘네가 없어요. 0번 병 아니야. 그냥 사회적 내향성. 내향성과 사회적 불편감 가진다. 수줍음이 많고 소심하고 회피적. 그럼 뭐 내향인은 뭐 MBTI에서 I로 시작한 사람 다 정신병이겠죠? 그렇죠? 마음을 터놓지 않은 속마음을 알기 어렵다. 철수되어 있으며 주저한 모습 보인다. 자격지가 심하고 감정 표현 못한다.